자, 지방선거 이후에 이긴 쪽은 차기 당권 경쟁을 하고 있고요. 진 쪽에서는 책임 공방으로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자, 정치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양쪽 모두에게 쓴소리를 던지고 있는 의원이 있죠.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스튜디오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도 많이 유세 활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쪽 어떤 곳으로 많이 가셨었습니까? 네, 제가 한 반 정도는 부산에 있었고요. 부산에요? 네, 반 정도는 이제 경기, 인천 그리고 그 충남, 강원, 그러니까 접전 지역. 그러네요. 네, 네, 그 지역을 많이 부산이 또 다녔습니다. 고향 네. 쪽이시고 네, 또 강명 쪽에서 이제 국회의원 네. 하셨으면 경기도도 계셨고 네. 인천도 계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주로 접전 지역에서 또 이제 지원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네. 가서 좀 도와드리고 마지막에는 뭐 원주라든가 네. 예, 경기도의 이제 시장 선거들 아하. 이제 접전 지역들 예. 그런데 많이 이제 도와드렸습니다. 선거 결과가 그래도 뭐 국민의힘한테 좋은 결과가 났기 때문에 네, 보람이 있죠. 예. 네, 목이 좀 저도 약간 개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예.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로 예. 바뀌었습니다. 뭐 아직 뭐 괜찮은 것 같긴 한데요. 괜찮습니까? 일단은 또 과거에 또 민주당에 또 계셨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선거위에 쓴소리를 또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민주당의 패배는 예견된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막판에는 거의 예상이 됐죠. 네. 그리고 또 민주당이 너무 이제 정신을 못 차리면요. 또 반사적 이익을 저희가 얻는 건 좋은데 네. 그게 너무 이제 민주당의 엉망이 돼서 저희가 계속 이기는 상황이 반복되면 예. 저희도 교만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하. 그렇게 되면 이제 악순환에 의해서 정치가 망가지기 때문에 저는 건강한 경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민주당도 좀 제대로 해라 네. 이런 취지고요.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왜 이제 예견이 됐냐. 네. 첫 번째는 일단 선거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교만하고 잘못됐었어요. 왜냐하면 대선에서 졌잖아요. 그럼 일단 패장인데 네. 대선 2라운드라는 그 프레임 자체가 일단 필패거든요. 그래서 국정 안정과 견제 이렇게 갔을 때 20일 만에 견제를 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국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또 막판에 보면 내부의 자중질환 뭐 거의 가관이었다. 그래서 그랬었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이렇게 특히 경기라든가 이런 쪽에 외곽 돌 때 보니까 민주당의 지지층이 거의 보이콧하는 것 같더라 선거를.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50% 정도밖에 안 되는 투표율을 보면서 아 이거는 뭐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재명 의원 역할론도 지금 따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또 이번 지선 때 이재명 달랐습니까? 굉장히 많이 달랐죠. 많이 달랐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면이요? 어떤 면에서는 예. 뭐 이게 실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 때는 이제 대선 주자로서 조금 신경을 써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뭐 막판에 특히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중도 실용 뭐 또 정치 개혁 뭐 또 분권 이런 거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네. 저게 이재명이었나 싶을 정도로 예, 그래서 그 저희가 간담이 사실 좀 서늘해졌죠. 네. 그게 막판에 이제 올라오는 그러니까 지지율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대선 때 그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 저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1%의 박빙승부 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뭐 네.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 말씀하셨는데 네, 네. 뭐 그대로 됐습니다. 네, 네. 예, 굉장히 안쪽으로. 예. 빠르게 올라온다, 치고 예. 올라온다 이거 느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은 거의 없어지고 굉장히 뭐 여론 조작 얘기까지 하면서 진영 대결을 좀 부추기는 모습. 네, 그러면서 뭐 과반 가까이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아하. 그리고 막판에 그 김포공항 이전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개항에서는 통한 얘기지만 전체 선거판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청갈 선대위원장도 겸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대선 주자답지 않은 모습 이런 것들이 보였죠. 네, 좀 지금 안타까웠어요. 민주당하고 이재명 당시 후보죠 의원인데 이게 선거판을 압도하지 못했다 이 말씀이네요. 정책, 의제, 공약 다 별로였다 이 말씀이었네요. 네네 좀 이렇게 자중질환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전략이 부재했다는 느낌도 좀 들었었고요. 네. 네. 자, 민주당이 좀 건강한 야당으로서 역할을 잘해야지 여당도 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혁신 비대위 출범했습니다. 사선의 네. 우상호 의원.
어떤 부분을 좀 혁신해야 되고 어떻게 민주당이 가야 되는 게 맞는지 보시는지요? 저는 뭐 우선은 이제 네. 어쨌든 정당이랑은 집권이 목적이니까요. 근데 대선을 패배한 어떤 원인, 그러니까 정권 연장을 이제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된 그렇죠. 그 원인이 뭐냐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네. 일단 제일 큰 부분은 정책적 과오가 컸거든요. 이번에도 지방선거 때도 나타났지만 결국 부동산과 세금 이 문제가 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치열한 제가 봤을 때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권력 투쟁의 성격의 논쟁을 자꾸 하실 게 아니라 그 정책적 과오에 대해서 앞으로 이 노선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그럼 뭐 제가 예전에 있을 때도 그런 걸 가지고 많이 갑론을 막 했습니다만 네. 그게 필요하고 저는 이 민주당 특히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굉장히 패착이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문재인 정권 때도 제가 비판 굉장히 강하게 했었는데 네. 이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그 힘들어졌거든요. 네. 그 이후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검수완박 뭐 저는 검찰 개혁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 네.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는 어떤 방식 막판에 사실 이미 정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네. 새로운 정권을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어떤 다수의 의회의 어떤 입법 독재를 하는 듯한 모양. 그래서 의회주의가 무시되는 그런 모양들은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민주당, 네. 그러니까 민주화 세력이라는 그 모습하고는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의 민주당의 정체성 물론 우리 당에서도 마찬가지야 또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민주당의 정체성은 뭐냐 도대체 민주주의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아마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를 결집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쓴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민주당이 잘못해서 반사이익 얻은 거다. 뭐 잘한 게 있는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글을 썼던 걸 제가 봤는데 네. 지금 당내 상황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저희가 이제 정권 출범한 지 20여일 만에 이제 네. 그 선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국민이 이제 이 힘을 몰아준 이제 배경은 뭐냐면 국정 안정 그러니까 여당에 몰아주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뭘 잘해서 평가를 네. 후하게 해주셨다기보다는 앞으로 잘하라는 기대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기대가 무너지면 더 큰 회초리가 또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럼 네. 그 기대가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짚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당권 경쟁이 이제 물밑에서 막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뭐 경쟁은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당에서 권력 투쟁이 없겠습니까? 다만 이번 압승에 좀 가려서 지나갔는데 잘 보면요. 여전히 공천의 난맥상이라든지 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천의 난맥상이 심한 곳에서는 일부 패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득표율의 차이도 미세하지만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예. 이제 우리 내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런데 또 이겼으니까 말이 없는 거죠. 그냥 다 묻어서 지나가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이런 이제 정권 초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패배하고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오너 정치를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1인 어떤 그렇죠. 당수. 그래서 오너 정치를 해왔는데 이제는 사실 오너라든가 과거의 어떤 군사정권의 독재 이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의 민족 운영 원리를 터득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이제 상대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파 싸움이 심하긴 하지만 두 계파로 나뉘어지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연합을 해가는 연대의 전통 같은 게 나름대로 있어요. 보면 네. 그래서 지분을 인정한다든지 권력 분점에 대한 전통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힘은 아직 그런 게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연합의 정치 또는 통합의 정치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이게 정당의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그러한 어떤 집단적 리더십을 인정할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것을 못하고 다시 또 총선 공천과 총선까지 간다 이렇게 되면 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그때 공천 파동 그리고 그 공천 파동 이후에 총선 이후에 정권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굉장한 비극으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사실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공천 얘기를 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면 지금 선거 직후에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를 꾸리고 공천 혁신위까지 뭐 된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혁신위를 띄운 배경. 공천 잘하자 이런 얘기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런 문제의식 자체는 사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압승에 가려졌지만 난맥상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의식은 맞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실효성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공천하는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이제 어떤 그런 의미가 없진 않다. 저는 그것을 이제 검토하고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자면 또 자신의 어떤 리더십 이런 걸 흔들지 못하게 하려는 어떤 또 프레임, 아하, 그런 것도 있다는 이제 혁신이라는 프레임을 이제 설정을 보통 하죠. 이제 이렇게 되게 이제 그 당권의 이제 말기나 이렇게 좀 흔들리는 상황이 오게 되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권과 당권 간의 어떤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소위 이제 윤핵관들하고의 어떤 갈등 이런 속에서 본인의 어떤 그 입지 이런 걸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혁신이라는 프레임을 설정을 한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근데 그것이 그럼 불필요하다 이건 아니죠.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이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인가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거는 하는 걸 지켜봐야 되겠죠. 제가 볼 때 그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 이제 공천 과정에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좀 아직까지는 이제 초심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기대를 하는 편입니다. 네. 지금 그 얘기를 좀 하셨는데 특히 이제 정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 분당 의뢰 지금 당협위원장이 됐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이게 무슨 혁신 인사냐, 혁신 공천이냐 이렇게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으로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당내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조직위원장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의 이제 배정을 갖다가 선거 전에 직전에 이제 했었죠. 네. 일부 그렇죠. 하다가 이제 결국 보류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선거 한참 전에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직전에 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냐면 내부에 어떤 분열이 좀 있을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이제 그 전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 위원장의 세력과 새로 들어온 세력 간의 알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선거 후에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있죠. 이준석 대표 지금 윤리위 회부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24일 정도 결정이 난다고 하던데 어떻게 좀 될 것 같습니까? 그 이제 경찰 수사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제 지도부 자신이잖아요. 예. 결정을 지도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지도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결정을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경찰 수사가 성상납건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온 상태라 아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은폐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걸 가지고 뭐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정도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뭐 어쨌든 선거에 압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는 힘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자, 윤석열 정부 인사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지금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얘기도 있었고요. 논문 표절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경우. 그 좀 사실은 이제 좀 실망스럽죠. 실망스럽다. 예. 왜냐하면 뭐 더군다나 이제 여성이라고 또 그렇죠.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 했는데 조금 이렇게 같은 여성으로서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이게 이제 교육부 장관이다 보니까
학부모들 사이에서 상당한 좀 그런 게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밑바닥에서는요. 그래서 0.251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인사불성 상태. 그 정도 이상이라고 거의, 보는 게 맞는 것 예, 같은데. 거의 뭐 의식을 잃은 예. 정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0.05 넘으면 문제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0.1 넘으면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네, 보는 맞습니다. 거라서 거기다가 이게 어떻게 선거 유예가 됐을까 이런 논란들도 있고 어쨌든 가장 이게 교육부인데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대선 때도 캠프나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한번 하셨거든요. 네.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좀 사실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게 지금 검증 자체가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런 거가 이제 선고유예가 됐기 때문에 예. 아마 안 나오지 않았을까. 전과 이력 예, 같은 데는 예, 예. 범죄조회서 예. 같은 데는 그래서 상세조회를 해봐야 되는 건데 그거를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급하게 아하. 한 건지.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는 상세조회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선고유예나 무혐의 된 것들도 왜 됐는지, 예. 그죠? 그 한번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좀 자제할 필요가 있죠. 본인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검사 출신 이복현 전 부장검사 금감원장 임명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능력이 예. 있으면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검찰 출신이 많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좀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게 이제 자칫 정당과 이제 대통령이 함께 집권을 하는 것인데 정당 정치의 부재, 그러니까 정치의 부재라든가 이제 엘리트 관료 중심으로 지나치게 가다 보면 바닥 민심하고 괴리가 좀 될 수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약간 감독 기관들의 임명 성격이 좀 강했죠. 그렇죠. 그래서 뭐 검찰 출신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골고루 그래서 일반 바닥 민심하고 좀 현장하고 좀 접점이 있는 인사들을 많이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직접 이른 아침에 스튜디오 직접 나오주신 이현주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네, 고맙습니다.